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네. 부제가 쉽게 무너지는 당신을 위한 인생 수업인데 저자가 이 책을 일종의 사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핵심 메시지는 나를 제대로 리드하는 힘이 인생의 전부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네. 프롤로그부터 질문이 아주 흥미로워요. 왜 똑같은 실현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까?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저자는 그게 뭐 특별한 능력 차이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기술에 달려있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요? 네. 비유를 드는데 마치 드래곤볼의 손오공 같다는 거예요. 음. 강적한데 지고 나면 전투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 손오공 비유 재밌긴 한데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보통은 좌절하면 그냥 아프고 끝나니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책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저자 본인이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거든요. 아, 맞아요. 스스로를 쫄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뭐 가난한 집안에 성적도 평범했고 30살까지 취업도 못했다고요. 근데 그런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운동으로 근육 키우는 것처럼 마음도 단련할 수 있는 거구나. 일종의 마음 근력 운동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갑 멘탈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책은 그 훈련 과정을 담은 뭐랄까 트레이닝 매뉴얼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트레이닝 첫 단계, 내면 다스리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모든 것의 시작이 나와의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스로한테 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요. 잘하고 있어. 오늘도 애썼다. 이런 말이요. 보통 자기 개발서는 더 노력해라, 채찍질해라 이러는데 정반대네요. 그렇죠. 자책이 습관이 되면 작은 실패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유리 멘탈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만 하는 게 혹시 자기 합리화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정작 고쳐야 할 문제는 못 보고 그냥 현실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자도 그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말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실패한다랑 노력한다를 분리해서 보는 기술에 가까워요. 결과는 나빴어도 그 과정에서 애쓴 나 자신은 먼저 인정해주자는 거죠. 아, 먼저 위로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감정 컨트롤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정 컨트롤이요? 네, 감정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죠. 감정을 객관적으로요? 저자가 스포츠 경기 관람을 예로 들어요. 우리 팀이 이기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지면 세상 무너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감정이입하죠. 그게 경기에 나를 완전히 동일시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 발짝만 떨어져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스포츠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좀 거리를 두고 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도적인 거리두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죠. 흥미롭네요. 고통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망각작용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충격적인 일이 있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든대요. 와, 그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였군요. 네,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거고요. 이 망각작용을 연예인들 자숙기간에 빗댄 거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그 부분 그죠. 큰 논란 일으키면 연예인들이 보통 한 2년 정도 자숙하고 복귀하잖아요. 네, 거의 공식처럼 됐죠. 저자는 그 2년이란 시간이 대중의 뇌에서 그 망각작용이 일어나서 분노가 희석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와, 물론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적인 격분이 좀 가라앉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결국은 이 뇌의 망각작용 덕분에 지나갈 거다. 이런 과학적인 희망을 주는 셈이죠. 자, 그렇게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관계로 넘어가야겠죠. 저자는 인간관계가 인생을 바꾼다고 아주 단언하더라고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당신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라고요. 맞습니다. 좋은 사람은 곁에 두고 나쁜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긍정적인 곳에만 쓰라는 거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으로 4가지 유형을 꼽았죠. 네,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 밝고 긍정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 듣고 보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만나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친구들이 딱 이런 유형이거든요. 일종의 감정적 삼투 현상 같은 거죠. 아, 그 표현 좋네요. 감정적 삼투 현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멀리 해야 할 사람 목록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네, 맞아요. 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쉽게 돈 이야기 꺼내는 사람, 남 험담 달고 사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교묘하게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죠. 근데 이 정리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도 그걸 단칼에 잘라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고요. 아, 그럼요. 네, 서서히 거리를 두는 방법을 제안해요. 연락 횟수를 줄인다거나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한다거나. 아하. 핵심은 내가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요? 갑자기 좀 철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가까워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굳이 내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수할 필요가 없다. 네.
때문에 세상이 혹은 우주가 알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조언은 조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게 현실의 부조리를 그냥 외면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조언의 핵심을 정확히 보신 건데요. 어차피 세상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러면서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울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자도 이걸 무슨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 적용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건 철저히 개인의 삶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한 심리 기술인 거죠. 아,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요? 네. 예를 들어 나를 무시한 직장 동료한테 복수하려고 밤새 잠 못 드는 것보다 저 사람은 언젠가 자기 행동에 책임지게 될 거야 라고 믿고 그냥 내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나중에 한순간에 몰락하는 사례들처럼요. 잘못된 행동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믿음이 우리를 사소한 다툼의 늪에서 구해준다는 통찰입니다. 내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인드셋이다. 이 말이네요. 자, 이렇게 단단한 마음과 건강한 관계라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걸로 성공을 설계하는 단계로 가보죠. 네. 책에서는 성공이 확신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요? 그렇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은 작은 장애물에도 포기하지만 나는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로 목표 설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역설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건 무리야 라고 할 정도의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보통 자기계발서랑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죠. 아, 맞아요. 보통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죠. 저도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는데 저자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어떤 설명이었나요? 핵심은 목표 달성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의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의 의미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기 이런 목표는 과정이 좀 지루하고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5년 안에 강남에 내 집 마련하기 같은 엄청난 목표를 세우면 그걸 향해 가는 매일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 목표가 높을수록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배움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네요. 맞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죠. 목표를 세웠으면 다음은 실천, 즉 습관인데 여기서 66일의 법칙이 나오죠. 네. 런던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내용이요. 근데 이 책의 진짜 팁은 그 다음 디테일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 66일이 연속된 66일이 아니라 누적된 66일이라는 점. 아, 저 이 부분 읽고 정말 유레카를 외쳤어요. 대부분 새해 결심 실패하는 게 완벽주의 때문이잖아요. 하루 걸렀다고 아, 난 안 돼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누적 66일이라는 개념이 그 압박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해서 누적 일수만 채우면 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네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조언이죠.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결국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저자의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회나 학교가 그어놓은 한계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의 실체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송희장 작가의 그난 이렇게 살면 돼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진리를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나와 어떻게 대화하고 누구랑 관계 맺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건지 그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리드하는 힘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내면의 평정심. 네. 둘째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쁜 관계는 정리하는 관계의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누적 66일처럼 실패를 용납하는 시스템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실행력.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자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들 이야기인데요. 소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7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평생 일만 하느라 못 가본 여행만 실컷 다니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청춘을 다 바쳐 일한 걸 후회하고 되셨던 거네요. 네, 오늘 우리가 성공을 위한 수많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아, 그때 그거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오직 오늘의 행복만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